72세 구두닦이 노인의 손녀가 조직 폭력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참아요. 괜히 더 큰일 나요. 할아버지 다쳐요. 해야겠다. 감히 내 손녀를 건드려? 그 순간 72세 노인 장도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간 봉인했던 과거,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세계. 이번만은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번만은 내가 나서야겠다. 감히 내 손녀를 건드려? 시장통 끝, 늘 고개 숙이고 살던 구두닦이 노인. 하지만 그가 품고 있던 정체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2세 구두닦이 노인의 숨겨진 과거를 함께 들어보시죠. 새벽 5시 30분. 시장통이 끝나는 큰 도로 모퉁이.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 장도겸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하나. 그 위에 놓인 구두약 통과 솔. 그리고 72세 노인의 구분 등. 오늘도 덥겠구만. 도겸은 작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7월의 더위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30년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위가 기승을 부리나 추위가 뼈를 애나,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감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요. 일찍 나와야 손님도 일찍 오시지요. 도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따뜻했습니다. 72세.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구두약을 바르는 손놀림, 솔질하는 리듬, 30년 경력의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바로 앞 3미터 거리에는 작은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정인의 도시락. 딸 서미정이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구두를 닦고 딸은 안에서 도시락 반찬을 준비합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운 미정. 그리고 딸 옆을 묵묵히 지켜온 아버지. 두 사람은 말은 적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버텨왔습니다. 오전 8시 출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지나갑니다. 영감님,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가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그럼요. 저 안 계시면 누가 구두를 닦아드리겠어요. 도겸은 구두를 받아들고 천천히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구두 관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바쁘니까요, 영감님. 바빠도 구두는 닦아야지요. 구두가 그 사람을 말해주니까요. 도겸은 정성스럽게 구두약을 발랐습니다. 쓱쓱, 리듬 있는 솔질. 5분 뒤, 구두는 새 것처럼 빛이 났습니다. 와, 역시 영감님 손은 명품이에요. 과찬이십니다.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남자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맨날 신세 지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겸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하고 존재감이 희미했습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그저 시장 끝 구두닦이 할아버지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한 가지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구두를 맡기며
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남자는 한 손으로 서류를 들고 다른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양손이 모두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툭! 최신형 스마트폰. 중력에 따라 바닥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화면이 깨지면 수리비만 30만 원.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도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허리를 거의 세우지도 않은 채 앉은 자세 그대로 오른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습니다. 착! 허공에서 정확히 스마트폰을 낚아챘습니다. 각도, 속도, 타이밍, 모든 것이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72세 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반사신경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도 순간 멈췄습니다. 방금 본 것이 실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도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스마트폰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떨어뜨리면 액정이 깨지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네요. 남자는 스마트폰을 받아들며 도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이미 다시 구부정한 자세로 돌아가 묵묵히 구두에 광을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 일이 우연이었던 것처럼. 영감님, 운동하셨어요? 반응 속도가 장난 아닌데요. 아닙니다. 그냥 오래 이 일하다 보니 손이 빨라졌나 봅니다. 도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구두를 받아 신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한쪽 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속도로, 저 자세에서, 그것도 72세 노인이 마치 자신이 방금 본 것이 단순한 반사신경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처럼. 서미정, 45세.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후, 미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 무, 당근, 감자, 고기, 하나하나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는 일, 하루 쉰 게, 그게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9시간 동안 서서 일했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허리도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지우 대학 등록금. 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 지우는 올해 대학교 1학년. 등록금만 학기당 40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더 들었습니다. 미정의 도시락 가게 수입은 한 달 평균 250만 원. 빠듯했습니다. 아주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우는 공부 잘하니까. 미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1시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반찬 뭐예요? 50대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제육볶음이랑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들어갔어요. 아이고, 좋아라. 우리 남편이 제육 제일 좋아하는데. 많이 드세요. 미정은 밝게 웃으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뒤
미정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가게 창문 너머로 밖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아버지의 등이 보였습니다. 굽은 등, 주름진 손, 72세. 아빠는 늘 그렇게 힘없이 살았어요. 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1995년, 엄마 박순자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미정은 그때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위암 3기입니다. 의사의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비용은 월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월 300만 원. 당시 도겸의 수입은 월 150만 원. 구두 닦기로 벌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미정은 남편과 함께 살림을 보태려 했지만 남편마저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태어난 지우를 안고 미정은 엄마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저도 일할게요. 됐다. 넌 지우 키워라. 하지만 병원비를 아빠가 해결한다. 도겸은 새벽 6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17시간, 쉬는 날 없이 구두를 닦았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허리는 꼬부라졌습니다. 무릎은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3개월째 연체되셨습니다. 담보로 잡힌 주택을 처분하셔야겠습니다. 집, 30평 아파트, 도겸이 20년간 모아서 산 집, 가족의 보금자리,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겸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더 이상은.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도겸 가족은 시장 뒤편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은 공동, 월세 30만 원. 미안하다. 도겸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빠.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궁금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걸까? 구두 닦기 말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어느 날 밤, 미정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구두만 닦으세요? 다른 일은 안 하세요? 도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빠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단다. 왜요? 아빠는 옛날에 특별한 일을 했어. 도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라를 위한 일이었지.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지. 왜요?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니까. 도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아빠가 했던 일은 때로는 위험한 사람들과 맞서는 일이었어. 만약 아빠 정체가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노릴 수도 있단다. 그래서 아빠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어. 미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신분을 계속 바꿔가며 일했단다. 그래서 지금 아빠가 가진 신분증은 공식 기록에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도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두 닦기는 그냥 상자 하나 놓고 앉으면 되니까. 현금으로 받으면 되고.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셨는데 나라는 아빠를 버렸네요. 버린 게 아니야. 도겸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선택한 거야. 신분을 숨기고 사는 걸. 왜요?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니까. 도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이 일이 좋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구두를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일, 다른 걸 다시 살려내는 일. 미정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아빠는 행복하단다.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1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로 모든 돈이 들어갔지만 끝까지 살릴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도겸은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꼿꼿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지도 못해서. 도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도겸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딸 옆을 지켰습니다. 지우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겸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어. 엄마처럼 고생시키지 않겠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딸 장지우 19세, 대학교 1학년. 지우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는 엄마, 밤늦게까지 구두를 닦는 할아버지. 나도 뭔가 해야 해. 지우는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급 1만 원. 하루 5시간이면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등록금의 절반을 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도서관 가요. 응, 조심히 다녀와. 너무 늦지 말고. 네. 지우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에는 책이 아니라 치킨집 유니폼과 헬멧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동 스쿠터 하나, 헬멧 하나, 그리고 배달 가방을 메고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모자라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지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라도 해야죠. 첫 배달. 아파트 15층.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 나 있었습니다. 후, 15층까지 올라가는데 10분.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손님은 치킨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팁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배달, 세 번째 배달, 밤 11시. 오늘 마지막 배달. 오늘 7건 했으니까 35,000원. 지우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달 등록금 절반은 모았어.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결국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비가 오던 밤 9시 47분. 지우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경사진 골목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헬멧 위로 떨어졌습니다. 톡톡.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후. 오늘 마지막이다. 지우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비 오는 날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가파랐습니다. 양쪽에는 낡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깜빡거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코너를 돌았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갑자기 검은 세단이 튀어나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지우의 시야를 덮쳤습니다. 지우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스쿠터 바퀴가 젖은 노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긱!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쾅! 몸이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손목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뚝! 손목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 숨이 막혔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찌릿찌릿.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검은 세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브레이크 밟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싸! 빗소리만 골목에 울렸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손목이 부어올랐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스쿠터를 일으켰습니다. 배달 가방은 엎어져 있었습니다. 치킨은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배달부터 끝내야 해. 지우는 한 손으로 스쿠터를 몰았습니다. 오른손은 쓸 수 없었습니다. 왼손만으로 핸들을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손목 인대 손상이네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안 부러졌는데 인대가 늘어났어요. 2주 정도 붕대 고정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 어떻게 다친 거예요? 넘어졌어요. 계단에서. 지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젊으니까 금방 나을 겁니다. 지우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손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가방 속에 어제 없던 회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우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가 넣었는지 몰랐습니다. 언제 들어간 건지도 몰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쪽지 한 장. 지우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이번 달까지 계약 안 하면 너희 가게부터 정리된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가게, 엄마 가게, 도시락 가게, 설마. 지우는 쪽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더 걱정하실 거야. 하지만 72세 할아버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시장 상인의 사무실, 재개발 추진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앞에는 구청 담당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 구역은 3년 안에 전면 철거 예정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재개발 후에는 상업지구와 주거지구로 나뉩니다. 상업지구는 대로변 중심으로 배치됩니다. 상인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보상금은 평당 얼마로 책정됩니까?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용역업체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용역업체? 그 이름은 도원개발.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 하지만 실상은 재개발 지역을 장악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용역업체가 뭘 한다는 겁니까? 다른 상인이 물었습니다. 이주 지원이랑 보상금 협의를 도와드립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여기 계약서 한번 보시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서명해 주세요. 상인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계약 조건, 보상금 산정, 이주 일정.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계약서입니까? 금액도 없는데 어떻게 서명을 합니까? 그건 개별 협의로 진행됩니다. 담당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나중에 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미정도 있었습니다. 미정은 계약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회의가 끝난 뒤 미정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돌아가려는데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서미정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도원개발입니다. 명함 드릴게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도원개발 팀장 박진수. 계약서 한번 보세요. 아까 회의에서 받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따로 준비한 계약서요.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조건 좋게 해드리려고요. 관심 없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미정 씨 가게 위치 좋잖아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대로변 코너. 재개발 후에 제일 비싼 자리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사겠다는 겁니다. 웃돈 쳐서. 싫습니다.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장사 계속할 겁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개발되면 어차피 철거돼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죠. 지금은 관심 없으니 가주세요. 미정은 돌아섰습니다. 남자는 잠시 서 있다가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이 미정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미정의 가게 앞 새벽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미정은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다음 날 또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가게 유리창에 돌이 던져졌습니다. 깨진 유리. 미정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CCTV는 사각지대였습니다.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지우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사고를 당한 다음 날 오후 미정은 가게에서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미정인의 도시락입니다. 서미정 씨 맞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 도원개발입니다. 지난번에 명함 드렸었죠.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별일 아니고요.
따님 괜찮으세요? 뭐라고요? 어젯밤 비 오는데 스쿠터 타다가 넘어지셨다면서요? 미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손목 다치셨다던데. 젊은 애가 조심했어야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들이 한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사고는 어디서든 일어나는 거잖아요. 특히 밤에 스쿠터 타고 배달 다니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들, 서미정 씨,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번 달 안에 계약서에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다음엔 손목만 다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미정은 소리쳤습니다. 따님 예쁘던데. 대학생이죠?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한 거 아세요? 이 나쁜.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따님한테 또 사고가 날지도 모르죠.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우. 미정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붕대를 다시 감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미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너 어제 사고.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짜 그냥 넘어진 거 맞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비가 와서 미끄러웠어. 정말? 응. 하지만 지우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알았습니다. 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지우야. 미정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마. 네. 왜요? 학교도 적당히 사유서 제출하고, 아르바이트도 당분간 쉬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 미정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조심하자. 알겠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왜 저러시지? 그날 저녁, 도겸은 손녀의 손목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마라. 할아버지도요? 응.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무슨 일 있어요? 도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골목 입구에 빨간 표시 테이프, 정확한 타이밍의 세단, 그리고 가방 속 협박 쪽지. 계획된 협박이야. 도겸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지켜봐야 해. 밤 11시, 도겸은 집 안 낡은 철제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사물함. 손잡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문. 도겸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여보, 약속했잖소.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손녀의 손목에 감긴 붕대가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참았던 눈물. 미안하오. 도겸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만은 약속을 어겨야겠소. 기
사물함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 한 장, 국가안전기획부연 국가정보원, 현장 요원 장도겸, 사진 속 젊은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짧은 머리, 굳은 표정, 지금의 구두닦이 노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도겸은 신분증을 천천히 손에 들었습니다. 참 오래됐구만. 1980년대, 냉전시대, 도겸은 국가정보원 현장 요원이었습니다. 해외 잠입, 정보 수집, 공작 임무. 그의 손에는 피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행한 임무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동유럽 잠입, 북한 공작원 추적, 해외 정보망 구축. 15년간 그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숨기고, 존재를 지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1995년 한작전 이후 도겸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도겸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급히 귀국했습니다. 병실에 누운 아내, 창백한 얼굴, 야윈 몸. 여보.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손. 미안하오. 도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옆에 없어서. 괜찮아요. 아내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위해 일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요. 제발.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어요. 이제 우리 딸이랑 저랑 같이 살아요. 여보, 약속해요. 아내는 도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요. 그 세계로.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소. 그리고 그는 정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조직을 떠났습니다. 신분을 지웠습니다. 시장 끝 대로변에 구두 닦기 상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3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2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딸을 키웠습니다. 손녀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구두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녀가 다쳤습니다. 협박이 들어오고 가족이 위험해졌습니다. 미안하오. 도겸은 사물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신분증 아래 작은 가죽 가방이 있었습니다. 도겸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형 무전기, GPS 추적기, 암호 해독기, 그리고 작은 공구 세트. 도겸은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아직 쓸 수 있겠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USB 하나. 도겸은 USB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겠지. 3일 뒤 저녁 6시 지우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붕대는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통증은 거의 없었습니다. 후.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째 집에만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이러다간 등록금. 지우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80만 원.
등록금은 400만 원. 아직 12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만 더 일하면 지우는 계산했습니다. 치킨집 배달 하루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이번 달 안에는 모을 수 있어.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몰래 다시 시작하자.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저녁 7시. 미정은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구두 닦기 상자를 접었습니다. 미정아, 먼저 들어가 있거라. 네, 아빠.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미정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겸은 혼자 남아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치킨집 유니폼, 헬멧, 그리고 휴대폰. 오늘 한 번만.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요. 응? 뭐 사러? 공책이랑 펜 좀.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네. 지우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해. 지우는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반가워했습니다. 지우야. 손목은 괜찮아? 네, 많이 나았어요. 오늘 배달 좀 할 수 있어? 네, 괜찮아요. 그래, 고마워. 요즘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거든. 지우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전동 스쿠터에 올라탔습니다. 자, 첫 배달 주소야. 사장님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지우는 배달 가방을 메고 출발했습니다. 저녁 8시. 미정은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지우야, 밥 먹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우야? 미정은 지우 방으로 갔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간다더니 왜 이렇게 늦지? 미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전화는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미정은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는 마지막 배달을 끝내고 치킨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후, 오늘도 수고했다. 지우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만 원 벌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받으면 들킬 거야. 집에 가서 받아야지. 지우는 스쿠터 속도를 높였습니다. 골목 입구. 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 지우는 스쿠터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유니폼을 벗고 가야 했습니다. 유니폼을 벗으려는 순간 뒤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지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저렇게 천천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차가 지우 옆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남자 하나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하면 안 다쳐. 남자는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한 힘. 지우는 팔을 빼려고 했습니다. 놓으세요. 아! 지우는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뒤에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지우는 발버둥 쳤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지우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엄마. 하지만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지우를 승합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차 안에 던져졌습니다. 손목이 다시 아파왔습니다. 남자 하나가 지우의 손을 묶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말 잘 들으면 안 다쳐.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0분 뒤, 미정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왜 그러니? 지우가 안 보여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편의점 간다고 나갔는데 1시간째 연락이 안 돼요. 도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어디니? 집이요. 거기 있어라. 내가 간다. 도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미정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무사해라. 도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우 방 확인해 봤니? 네. 없어요. 도겸은 지우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 가방이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치킨집 유니폼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갔구나. 도겸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잡혔어. 도겸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우리 지우가.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때 도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모르는 번호. 도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 지우야.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도겸은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지우야, 괜찮니? 할아버지. 무서워요. 지우의 목소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데리러 갈게. 어디 있니? 몰라요. 공장 같은데. 다친 데는 없니? 손목이 아파요. 도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한테 말하지 마요. 무슨 소리니? 그냥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저 보내준대요.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겸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 얼어붙은 분노, 30년간 누르고 살았던 감정이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우리 지우가. 미정아.
도겸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데려올게. 어떻게요? 믿어라. 도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내가 반드시 데려올게. 미정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72세 노인. 하지만 그 눈빛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두려움이 없는 눈빛. 그리고 그 속에는 손녀를 해친 자들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장비 가방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깨어난 현장 요원의 본능이었습니다. 지우야. 도겸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도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손녀를 납치한 자들, 협박한 자들, 다치게 한 자들, 용서하지 않겠어. 절대로. 도겸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72세 구두닦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현장요원 장도겸이었습니다. 거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붙들고 계속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무사해라. 아빠가 꼭 데려올 거야. 미정은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딸의 무사귀환을. 밤 10시 도겸은 버스를 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지우의 목소리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들,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드르륵 드르륵, 철판 부딪히는 소리, 땡그랑 땡그랑,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기차 소리, 칙칙폭폭. 도겸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30년 전 훈련, 소리로 위치를 특정하는 법, 귀를 연마하는 훈련, 1초 간격으로 소리를 분석하는 능력, 기계 소리, 컨베이어 벨트, 철판 소리, 폐공장, 기차 소리 간격. 15초. 도겸은 눈을 떴습니다. 이 근처에서 기차가 15초 간격으로 다니는 곳은 북쪽 공단 지역. 도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도겸은 30년 만에 다시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40분, 북쪽 공단 지역.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폐공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도겸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72세의 몸이지만 움직임은 젊은이처럼 민첩했습니다. 30년 전 몸의 밴 습관, 발소리를 죽이는 법, 그림자를 활용하는 법, 세 개의 폐건물. 도겸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 불빛 없음. 두 번째 건물, 불빛 없음. 세 번째 건물, 2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군. 도겸은 가방에서 작은 무전 교란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스위치를 켰습니다. 지지지직.
반경 500m 내 모든 무전 주파수가 교란됩니다. CCTV 전원도 끊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야. 도겸은 건물 뒤쪽으로 접근했습니다. 뒷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방심하고 있군. 도겸은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건물 1층. 경비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애 하나 데려왔다며? 응. 도시락 가게딸. 겁만 주고 보낼 거잖아.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세상에 애 납치하면. 에이, 걱정 마. 팀장님이 다 알아서 해. 두 남자는 웃으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 누구야? 남자 하나가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겸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할아버지가 왜? 남자가 말을 끝내기 전 도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오른손으로 남자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왼손으로 어깨를 눌렀습니다. 비틀었습니다. 으윽! 남자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도겸은 그대로 남자의 목덜미 급소를 눌렀습니다. 푹! 남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3초. 다른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새끼. 파이프가 휘둘러졌습니다. 도겸은 상체를 뒤로 젖혔습니다. 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도겸은 지면을 밟고 가볍게 몸을 날렸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남자의 턱을 향해 돌려차기. 퍽! 남자는 턱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도겸은 착지했습니다. 숨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죽이러 온 게 아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데리러 왔을 뿐이지. 2층. 지우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손목에 붕대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손목은 다시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저 보내주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웃었습니다. 보내주지. 니네 엄마가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우리 엄마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남자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여기서 좀 더 있어야겠네. 싫어요.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겸이 들어섰습니다. 남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야, 넌? 할아버지.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겸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묶인 손, 부은 손목, 눈물 흘리는 얼굴. 도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괜찮니? 네. 이제 괜찮아요. 도겸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풀어줘라.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이 할아버지 미쳤나?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접이식 칼. 날이 번쩍였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말을 끝내기 전 도겸이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꺾었습니다. 아!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겸은 남자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손녀를 건드렸어. 도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건 용서할 수 없지.
남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죽일 것 같아요. 도겸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놓았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크흑. 도겸은 지우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일어나라. 할아버지. 지우는 울먹이며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도겸은 손녀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몸.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건물 밖.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내렸습니다. 문태라. 도원개발 실세.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 난리가? 그는 1층을 들여다봤습니다. 쓰러진 경비들, 바닥에 널브러진 쇠파이프,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도겸과 지우. 거기서 문태락이 소리쳤습니다. 도겸은 멈췄습니다. 지우를 뒤로 보냈습니다. 늙은이가 감히. 문태락은 도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누군지 알아? 모르지. 도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알아. 도겸은 문태락을 바라봤습니다. 도원개발, 재개발 브로커 조직, 불법 계약, 협박, 폭력. 다 아는데? 문태락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뭐야? 도겸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내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지. 도겸은 USB를 문태락 앞에 던졌습니다. USB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문태락은 USB를 주었습니다. 뭔데 이게? 열어봐. 문태락은 차 안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파일 목록. 도원개발 불법 계약서 사본 2020-2025 허위 안전점검 보고서 143건 재개발 비리 녹취록 67개 뒷돈 거래 내역 은행 기록 폭력 협박 영상 자료 납치 관련 증거 자료 이게 어떻게 문태락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도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정보를 다루는 일을 했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지. 도겸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는 힘이 세서 무서운 게 아니야. 기록이 남아서 무서운 거야. 증거가 있어서 무서운 거지. 문태락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냥 구두닦기야. 도겸은 웃었습니다. 손녀를 아끼는 할아버지고. 도겸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 USB는 사본이야. 원본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 만약 우리 가족한테 다시 손대면 그 기록들이 검찰에 넘어간다. 알겠나? 문태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가게 계약서 찢어. 지금 당장. 문태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도겸은 지우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가자.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태락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USB, 그 안에 담긴 증거들,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기록들. 젠장. 문태락은 무너졌습니다. 3일 뒤 도원개발 사무실에 검찰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문태락은 구속되었습니다. 재개발은 중단되었습니다. 미정의 도시락 가게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미정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많이 무서웠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구해주셨어요. 미정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도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아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옛날 실력이 조금 남아 있었지. 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그것은 아버지의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비밀이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몇 달 뒤 시장통 끝 대로변, 도겸은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두 닦기 상자, 구두약통, 그리고 낡은 솔, 쓱쓱 리듬 있는 솔질. 한 회사원이 구두를 맡기며 물었습니다. 영감님, 근데 옛날에 뭐 하셨어요? 도겸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나라 빚을 좀 갚았지요. 회사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겸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른 걸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두에 광을 냈습니다. 쓱쓱 72세 노인의 손. 하지만 그 손에는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원은 구두를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겸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약속 어겨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번만은 내가 지우를 지켜야 했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장 끝 대로변. 도겸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켰던 남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을 지키는 할아버지. 가게 앞, 미정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반찬을 덜고 있었습니다. 손목은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 엄마, 응? 할아버지, 옛날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미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밖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빠야. 우리 할아버지고.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락을 쌌습니다. 점심시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반찬 뭐예요? 오늘은 불고기랑 김치전, 콩나물 무침이에요. 와, 맛있겠다. 미정은 밝게 웃으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협박도 없었습니다. 가게는 안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셨으니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도겸은 구두 닦기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2세.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닫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네. 도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통 끝,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국가정보원 요원 장도겸, 72세 구두 닦기 할아버지. 그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며칠 뒤 뉴스에서 도원 개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재개발 비리 조직 적발, 대표 구속, 납치 혐의까지 추가, 징역 10년 구형. 미정은 뉴스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도겸은 여전히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아버지,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제 영웅이에요. 끝.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 속에도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노인 이야기.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신지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